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한국 존수의 적자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한 분석 그 세 번째로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해양 프로젝트 꼭 해야 하나. 자, 이 적자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한 동영상으로 오늘을 세 번째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마무리 짓는 이야기는 바로 이 해양 프로젝트를 한국 존수들이 그렇게 많은 적자를 내면서 꼭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첨부되는 내용을 보시죠. 먼저 선박 척당 매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배 한 척에 얼마 하냐 이 얘기입니다. 요즘 그래도 좀 비싼 배가 LNG선에 해당되는데요. LNG선 한 척이 한 2천억을 2천억 아래 또는 위 이렇게 좀 안팎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성과가 낮을 적에는 1,300, 1,500달러, 1,500억 정도 하던 게 지금 비쌀 때는 2,300억 정도까지 갔으니까요. 지금 한 2천억에서 그 언저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프로젝트의 척당 가격 2조에서 3조 정도 됩니다. 이 말은 LNG선 10척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해양 프로젝트 하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양 프로젝트와 선박 조선 사업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첨부되는 내용을 보시면은 선박 사업 초기 마진율과 국산화율입니다. 그러니까 1972년 현대중공업이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그리스 선사로부터 배를 주문받아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후 1980년대로 넘어가며 한국 조선소는 전 세계 점유율 1위 조선소로 등극하게 되죠. 그 당시 한국 조선소의 마진율은 5%의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화율 5% 미만이라 그러죠. 근데 이 마진율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국산화율을 왜 제가 언급을 하냐면은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철판, 배관, 밸브, 기계류 이런 부분들은 조선소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협력업체들로부터 구매를 해오죠. 근데 이런 자재들이 만약 외국 회사들로부터 자재를 구매해 오면은 결국 그 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재들을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 소재한 국내 회사라면은 구매 비용이 한국 내에 돌게 되는 돈이 외국으로 빠지지 않고 한국 내에 돌게 되는 조선 사업 자체 전반이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선박 사업의 현재 마진율과 국산화율입니다. 초기에는 5% 선에 있던 마진율이 현재는 5에서 7%입니다. 그리고 국산화율은 5% 미만이었던 게 97%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선박 사업의 마진율은 선박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배를 한 척 주문하냐 또는 5척 주문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개의 선사로부터 한 척을 주문받을 때와 한 개의 선사로부터 5척을 주문받을 때는 마진율이 좀 달라집니다. 똑같은 배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자재류도 똑같은 걸 구매하다 보니까 소량 주문보다는 대량 주문에서 마진율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박 계약 형태에 따라서 마진율은 심한 경우는 10%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한 5에서 7%는 평균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산화율을 볼까요? 97%라는 얘기는 2천억짜리 배 LNG선 지으면서 97% 마진율 5%로 보고 비용을 95% 정도 잡으면은 95%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다 한국 회사, 우리나라 안에서 돈이 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먹고 사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양 플랜트 한번 볼까요? 해양 플랜트의 초기 프로젝트 마진율은 10에서 15%였습니다. 상당히 많죠?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앞전 동영상을 참조를 해보시면은 초기 해양 프로젝트들은 EPC 계약이 아니라 EPC 중에 C, 컨스트럭션만 했습니다.
컨스트럭션이 한국조선소가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정해진 납기, 적당한 품질로 건조를 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정이나 그리고 품질이 상당히 괜찮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진율을 높일 수 있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냐면은 설계 변경에 대한 추가 금액이었습니다. EPC 중에 C계약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뭐 FC, PC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스트럭션 계약은 설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본 설계가 변경이 되면은 그것은 한국조선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주문주로부터 설계 변경에 대한 추가 금액을 받게 되죠. 이것을 조선소 내부적인 체인지 오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체인지 오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계약을 해놓고는 나중엔 체인지 오더로 추가로 받는 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한 50% 정도는 더 받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진율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는 현재 해양 프로젝트의 마진율은 한 5에서 7% 정도 봅니다. 물론 EPC에서는 이만큼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한국조선소는 EPC 계약이든 PC 계약이든 FC 계약이든 상관하지 않고 영업에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수주를 위해서 영업사원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에서 7%라는 얘기는 평균을 잡았는 얘기입니다. 지금 EPC 계약은 현재로서는 한국조선소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제로 잡고 있는 게 바로 한국조선소와 외국조선소들과의 비교인데요. 이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현재로서는 한국조선소에서 해양 프로젝트의 수주 실적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현재 해양 프로젝트의 마진율은 한 5에서 7%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양 프로젝트의 국산화율은 30%입니다. 앞전 동영상에서 해외 벤더사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해외 벤더사들은 이 오일 컴퍼니들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이고, 오일 컴퍼니들이 해외 벤더사들을 육성했다고 했습니다. 좀 마피아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조선소뿐만 아니라 한국 내 소재하고 있는 부품 제조사들의 미션입니다. 이 30%도 현재 30%이지 그 이전에는 5% 미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선소 선박 사업의 초기 5% 미만의 국산화율과 지금 앞전에 해양 프로젝트 밴드사의 해양 프로젝트의 국산화율 30% 미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국조선소와 한국 소재의 밴드사들의 향후 목표, 그리고 개선해야 될 미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해양 프로젝트, 일단 금액이 틀립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죠. 마진율 비슷한데요. 선박 마진율 5%나 해양 마진율 한 5에서 7%나 마진율 비슷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해양 프로젝트 한 척 수주하면은 일반 배, 비싼 LNG선 10척 수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패를 했고 그만큼 수익률을 냈으면은 수업료 아까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들이, 이 자료들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량 어바웃으로, 그리고 이 자료들은 반평생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시고 은퇴하신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왔던 겁니다. 그분 또한 평생을 조선소에서 근무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 현재는 조선소 감독관으로 넘어오셔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디테일한 내용을 그분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은 배 10척 수주 받을 거 해양 프로젝트 한 척 수주 받아서 남는 거 비슷하게 남긴다면은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또한 국내 소재한 밴드사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게 저뿐만 아니라 조선소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향후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 마치고요.
아시죠? 그 다음 제가 하고 싶은 말,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